고소고발 당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트럭 일에, 화물 일에 이걸로 이걸로 내 배 불리고 남 눈에는 피눈물 흘리게 하는 거, 경기를 일으킬 만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증오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아파봤기 때문에, 이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그걸 꼭 겪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 갈매기님 반갑습니다. 최경선님 반갑습니다. 김재훈님, 요즘 만트럭하고 기사님 때문에 파장 크더라고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 새끼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댓글이 계속 달리길래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는 그냥 들어가 봤는데, 영상을 안 보고 들어가 보니까 그냥 뭐 앞서바릭하고 하시는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 근데 영상은 별로 보고 싶진 않고 그냥 뭐 때문에 그런가 싶다가 우연찮게 봤어요. 어떤 영상이었지? 무슨 가족 뭐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제가 사기를 한번 당해봤잖아요. 저기서 희망물류에서. 그래 뭔가 그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의 저 거시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비슷한 느낌이 들길래 좀 유심히 살펴봤더니, 25톤 카고차 차주 겸 만차 딜러.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딜러인 거는 문제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딜러라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만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예전에도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댓글을 제가 봤어요. 댓글에 딜러 맞잖아요, 뭐 딜러인 거 인정해라, 뭐 아니면 뭐 또 뭐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죽어도 그거 인정 안 하시대요. 인정을 안 하시는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 댓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상도 보니까 딱히 그런 말씀을 언급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는 고정일이 있고 그래서 뭐 일이 많다, 근데 나와 가족이 되려면 만차를 사야 된다, 가족이 되면 내가 일도 줄 수 있고 뭐 일도 잡아주고 일도 가르쳐 준다, 흔한 그런 거잖아요. 우리 황소 그거 달고 다니는 거기 이름 뭐지? 황소통운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희망물류랑도 똑같은 거고, 뭡니까? 우리한테 차를 사면 일도 가르쳐 주고 일도 잡아주고 배차도 해준다, 일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저는 그거랑 같다고 봐요. 다만 희망물류나 황소통운이나 이런 등등 그런 무슨 지입차 분양 업체 이런 데들은 차에 이제 또 프리미엄을 더 붙여가지고 남기는 거고,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은 딜러니까, 딜러면 우리 보통 승용차 딜러 이런 거는 차 팔아서 남겨먹고 그런 건데, 화물차는 다르잖아요. 차도 남겨먹고 캐피탈, 특장, 거기서 자기가 수익을 얻는 거지. 딜러로서 차를 팔아먹는 거는 충분히, 뭐 그걸 누가 욕합니까? 영업사원이 있어야 차를 살 수 있는 거고, 딜러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기망한다고 그러죠. 본인들은 기망할 그 목적은 없었다고 말할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망한다고 얘기를 하죠. 뭔가 일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예를 들어서 제가 느낀 경우에는, 희망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저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희망물류가 저를 기망했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하진 않았지만 전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일하면 된다, 저렇게 일하면 된다, 아이씨 그거 저도 잘합니다. 진짜 잘하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거. 제가 공항에서 평창 갔던 운임이 52만원짜리였어요. 그런 운임이 진짜 잘 없거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걸 영상을 찍었단 말이에요. 영상을 찍고 콜발이라도 이렇게 벌 수 있습니다. 그 영상 하나 올리고 또 막 기다리다가, 콜 보면서 기다리다가 또 단가 괜찮은 걸 잡았어. 또 그 영상을 찍어 올려. 콜발에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 야 근데 볼보 차 사라, 그래야 우리가 가족이 된다. 그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그거랑 같잖아요. 아니면 제가 딜러인데 딜러라고 얘기 안 하는 거죠. 얘기 안 하고 끝까지 얘기 안 한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타일러님도 오셨고, 여자친구님이고 상실시대님 뭐 나님 다 제 댓글에, 야 니 알고 보니까 이 새끼야 니 볼보 딜러였네 이 나쁜 새끼야, 그런 말 안 하고 무슨 가족이 되려면 볼보차 사갖고 오라 그러고, 그럼 내가 일을 가르쳐 준다 그러고, 알고 보니까 네가 딜러네, 딜러 맞잖아. 근데 제가 거기 언급 대꾸도 안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양아치예요. 저는 양아치라고 표현합니다. 딜러인 게 문제가 아니고, 뭐 혹시라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채팅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는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차 팔아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업종 기사분들 깔보는 거랑 가족거리면서 차 팔아먹고 그 뒤는 나 몰라라 하는 거고, 돈만 주면 똥짐 꿀짐 안 가리고 운임도 안 따지고 일하면서 남을 욕하는 거. 제가 여기서 공감하는 거는, 일단 전체적으로 저 공감해요. 하지만 맞아요. 일단 첫 번째, 차 팔아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딜러가 무슨
무슨 잘못입니까? 차 파는 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왜 그거를 밝히질 않는 거지? 이게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미 공공연하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끝까지 저걸 밝히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리고 가족거리면서 차 팔아먹고 그 뒤는 나 몰라라 하는 거고 그런 일이 있었나요 또? 저는 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 그 채널 그 운영하시는 분은 얼굴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얼굴을 못 봤어요. 얼굴이 안 나오던데 일단 얼굴이 안 나오고 거기 가장 최근 영상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서 해보지도 않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와서 해보고 그런 말 해라. 그러면서 그 전에 했던 얘기인가 그 뒤에 했던 얘기인가 열심히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전 그 되게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희망물류에서 똑같은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희망물류에서 차 팔았는 애들이 100명이라 치면 한두 명이라도 좀 제대로 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한두 명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나머지 90명 이상은 진짜 막 당장 죽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그렇게 애먹고 있는데 그 중에는 또 상위 1, 2%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해요. 봐, 이 사람들은 돈 버는데 너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 미친 소리입니다, 그거 진짜. 제가 그분이 그 말씀을 하는 거 보고 저는 딱 그 생각 들었어요.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말 같지도 않.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아니, 그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은 제외해두고요. 저는 항상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잘 안 돼요. 야, 저는 그 얘기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보고, 뭐야, 이게 종교인가? 가족은 맞겠죠, 자기들끼리. 뭐, 가족인지 식구인지 뭐, 나발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종교도 아니고, 무슨, 저런 소리를, 아니면 술이 취해서 그렇게 막, 막말하는 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고? 저는 그 얘기가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사람들을 욕보이는 거 아닙니까? 같은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우, 나이도 젊은 사람이 똘똘하네요, 아주. 야, 이 사람 진짜 똘똘하네. 어쨌든 돈 그렇게 버는 거니까. 어떻게든 버는 거니까. 사람들이 보통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버는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나. 저는 그렇거든요. 차마 그렇게 생각 못 합니다. 생각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 못 해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이 친구 참 똘똘한 사람이네.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을 이용해서 회식이란 빌미로 자기를 어필하고 대응하다니. 그런 거였나요? 그 자리가 그런 자리였습니까? 그 영상을 보고 이제 회식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치밀한데? 치밀한데? 대단하네요. 하루에 막 진짜 뭐 빠지게 그렇게 일하고 그러면 다 매출 그만큼 올립니다. 매출 대비 순수익이 굉장히 터무니없이 적겠지만 지출이 많으니까. 그래도 순수익은 어느 정도 비례해서, 어느 정도 벌리겠죠, 돈이. 하지만 죽어요. 진짜 죽습니다. 죽어. 그렇게 일 계속하면. 기입차 분양업체 수법이 그래요. 배차 막 줍니다. 단가 막 개똥이고 어쩌고 간에 배차 막 줘요. 처음에 막 하죠. 한 달, 두 달, 세 달, 한 달, 두 달, 석 달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몸이 죽어난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조금씩 배차를 거부하게 되죠. 거부라기보다는 저는 좀 쉴게요. 이 탕은 좀 쉴게요. 이 거는 제가 좀 쉬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 새끼 일 주는데 안 하네? 너는 2군이야 이제. 그래, 너는 이제 2군이야. 그럼 내 말 잘 듣는 1군한테 짐 계속 줘야지. 그럼 2군은 짐 못 받잖아요. 짐 못 받으니까 그러면 점점 나는 짜증이 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안 해. 나 나가서 내가 콜 잡고 일할래. 그렇게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나가면 나간 사람들이 이제 그 회사 욕을 할 거 아닙니까? 그 회사는 프리미엄을 몇 천만 원씩 받아 처먹고 배차는 엉망으로 주고, 그래서 몇 개 거부하니까 일도 안 준다. 그렇게 욕을 하고 댕기고. 그러면 그 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해서 자기가 돈 못 벌어놓고는 나가서 저런 소리 한다. 전 그거 같은 느낌 받았어요. 송만돌 그분한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 말고 그분 영상에서 그 인터뷰 하신 분, 그분한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일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그건 제외해두고, 그런 분들은 지금 딱 제외해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일 열심히 안 해놓고 나중에 저런 말 한다. 그거 진짜 개소리입니다. 맞아요. 개소리. 진짜 좀 심한 욕을 하고 싶은데, 저도 일 열심히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치면. 저도 처음엔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화물 시작했을 때는, 물론 제가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지? 만으로 한 3년 했습니다. 제가 만으로 한 3년 했어요. 처음 화물 시작했을 때 대구에서 인천, 경기권, 그러니까 아침 딱 일과가 그거였어요. 아침에 어제 실어놓은 짐들 하차하고, 그리고 바로
인천 경기권으로 올라갑니다. 콜 잡아서. 그리고 올라갔다가 물건 내리고 당착으로 내리고 거기서 다시 대구 경북권으로 내려오는 당착이든 입착이든 오늘 내리든 내일 내리든 그거 잡고 내려와요. 그 패턴이에요. 그 패턴. 그러려면 제가 올라가는 짐을 어떻게든 올라가야 되거든요. 대구 경북에서 어떻게든 인천 경기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히 대구 경북 단가도 안 좋은데 20만원도 안 되는 것들 막 잡고 올라갑니다. 대구 경북에서 인천 경기로 올라올 때 어쨌든 오전에 출발해야 되니까 한 20만원도 안 되는 거, 차 반차도 안 싣는 거, 2.5톤 짐, 3.5톤 짐 다 빼들어갖고 내가 잡아갖고 막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그럼 매출 어떻게 맞추냐? 드랍덱시님 열심히라 정직한 단가 일이 없는데 하고 싶어도 못하죠. 밤 10시가 되도록 하루 매출 못 맞추면 콜 기다리고 대기하는데 대체 얼마나 열심히 해야죠? 맞습니다. 제가 열받았던 게 그런 거예요. 열심히 안 해서라는 거는 지금 드랍덱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쥐가 뭔데 내 노력을 판단하는 거냐고요. 저 그게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야, 네가 뭔데 내가 한 노력을 판단하냐고.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고? 또 열받네. 아무튼 오전엔 그렇게 올라오고 내려갈 때 단가 좋은 거 골라서 잡든 아니면 단가 안 좋은 거라도 하나 잡고 혼자 가죠. 혼자 한 2개 3개 실어서 내려오고 그럼 얼추 매출이 맞춰져요. 그러면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날에 2군데 3군데 또 하차하고 또 오전에 똥단가 싣고 올라가요. 그거를 1년 했습니다. 1년. 진짜 죽겠다 싶었어요. 졸음 운전도 많이 했고 실제로 죽음 직전까지도 갔었고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 지금 우리 가족구들은 1군 2군들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매출도 많이 올리고 근데 너네는 그렇게 안 하니까 매출 많이 못 올리잖아. 자, 우리 가족구가 되고 싶으면 만차를 사서 와라. 근데 내가 딜러라는 건 얘기 안 해. 그냥 나도 똑같은 차주인 척만 해. 법적으로 우리가 법을 모르니까 이게 법적으로 정말 사기꾼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사기꾼들은 그런 게 사기꾼들이에요. 그렇게 일해갖고 돈 매출 많이 올릴 수 있는 거 누가 모릅니까? 매출 많이 올리면 뭐예요? 순수익 많이 안 남고 내 몸은 죽어나가고 그러다가 깜짝 졸아가지고 진짜로 죽어버리면 아씨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그렇게 일하다가 내가 정말 죽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패턴을 찾아가는 사람한테 열심히 안 해서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냐고. 지금 방 제목이 만트럭 딜러에 관하여인데 제목만 이렇게 했지 말하다 보니까 다 이런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유잉바디에 특히 그런 데 많잖아요. 자, 우리 가족후가 된다면 우리 가족후가 되려면 만차를 사야 됩니다. 만트럭을 사야 됩니다. 만트럭을 사서 우리 가족후가 되면 내 고정짐에서 일도 주고 일도 가르쳐주고 일도 잡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라고까지만 얘기하잖아. 거기서 더 얘기해야지. 아니 더 얘기해야지. 그 만트럭은 내가 팝니다 라고 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것도 문제고 그게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말하면 내가 포장이 되던 게 좀 더 까발려지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추측하기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내가 딜러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내 속내가 조금 더 드러나기 때문에 내 옷을 한꺼풀 더 벗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안 밝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고정짐이 있다는 거는 일이 막 무한대로 막 나오나봐요. 한계가 있잖아요. 만트럭 결함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차에 대한 결함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과 다른 분 계시면 채팅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께 부탁드릴게요. 생각이 다르시다고 해서 비난을 하거나 막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린 토론을 해야 돼요. 토론을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시면 꼭 의견을 주십시오. 1300이요? 이거는 제 의견인데 초보 특히 콜바리 하시는 분들 어디서 배차를 받더라도 초보 때 매출 제일 많이 올립니다. 진짜 막 잡아서 막 하고 의욕이 넘쳐나가지고 막 하기 때문에 초보 때 매출 제일 많이 올려요. 그리고 그 영상에 나와서 인터뷰 하셨던 분들 왜 하필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경력 1년도 안 된 사람들일까요? 그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밥그릇 뺏길까봐 하지 말라 그런다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무슨 같은 소리입니까? 그건 본인들 기준이겠지. 본인들 생각에 본인들 사상 기준이겠지. 하지 말라는 거는 보통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요. 왜? 내가 힘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당신이라도 이 영상 보는 당신이라도 이 힘든 일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건데 뭐 무슨 내 밥그릇 뺏길까봐 하지 말라 그런다고? 아니 무슨 같은 소리야 그게. 아니 한 사람 두 사람 더 들어온다고 내 밥그릇 안 뺏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딜러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궁금한 건 그걸 왜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영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행태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경기를 이루는 사람이거든요. 경기를 일으킬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트럭 일에, 화물 일에 이걸로 내 배 불리고 남 눈에는 피눈물 흘리게 하는 거, 어떤 식으로든 저는 그런 일에 경기를 일으킬 만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증오하고 혐오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영업하십시오. 고정짐이 있다. 그 고정짐이 얼마나 받쳐줄 수 있는지, 내가 차를 100대를 들고 가도 100대까지는 안 되겠지, 10대를 들고 가도 실어줄 수 있는 양이 되는지, 그리고 얼토당토 않는 말장난으로 우린 이렇게 해서 매출 얼마씩 올리고 하는데 너희는 그게 아니라서 열심히 안 하니까 그래서 매출 못 올리는 거 가지고 우리한테 왜 뭐라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합니까? 왜 만차를 사야 됩니까? 아, 그거는 제가 뽀찌를 받아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왜 못하냐고요. 그걸 숨기는 것 자체가 기망의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제가 뽀찌를 받아 먹어야 됩니다. 만에서도 받아 먹어야 되고 캐피탈, 특장, 뽀찌를 받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만차를 사야 됩니다. 말 같지도 않은 가차를 잘 알고 있으니까 즉각 대응할 수 있어서 그렇게 밝히고 떳떳하게, 아, 저는 딜러라서 만차를 사야 됩니다. 제가 뽀찌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만차를 사십시오. 대신에 만차를 사셔서 저한테 뽀찌가 돌아온다면 저는 그 뽀찌만큼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도 가르쳐 드리고요. 콜도 제가 고정짐도 있으니까 좀 베풀어 드리고요. 콜도 제가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가족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 앞사발의 카고는 뭐 그렇게 똥찜 잡고 다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저는 메가트럭 8.3m 짜리 5년 된 차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똥찜이라도 싣고 인천 경기로 대구 경북에서 어떨 땐 15만원짜리도 싣고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평균이 그래요. 평균이 20에서 25만원짜리예요. 대구 경북에서 인천 경기 가는데. 근데 그거라도 싣고 올라가야 됩니다. 오전까지 올라가요. 올라가서 오후에 하차해 두고 내려올 때는 단가 굉장히 좋은 걸로 독차로 싣고 오든 아니면 한 두 구찌, 세 구찌, 두 군데, 세 군데 혼적을 해서 저녁에 내려오든 밤에 그렇게 당일로 왕복하면 매출이 평균 55에서 많으면 한 70까지도 나와요. 그러면 평균 한 55에서 60 정도 나온다. 그러면 제가 매출 1200, 1300도 찍었어요. 그 5년 된 메가트럭으로 8.3m 짜리 1200, 1300 5톤으로도 그렇게 찍는데, 그리고 못 찍어도 1000만원 이상입니다. 무조건. 그 5톤 차로도 1000만원 무조건 이상이에요. 1100, 1200, 1300 이 정도로 계속 나와요. 그러면 앞사바리 카고로 25톤 카고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1500, 1600은 찍죠. 당연히 찍죠. 제가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1200, 1300 찍으면 저한테 남는 게 450에서 500 정도 남았어요. 수리비 나가는 거를 이제 안 빼고 하면 한 450에서 500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죽어요. 진짜 죽습니다. 그리고 차 소모량도 많아가지고 거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저 같은 경우에는 5년 된 중고차기 때문에 뻑하면 고장나요. 뻑하면. 그리고 그 영상에서 어떤 분이 뭐 추석 때 뭐 추석 다 쉬고도 여름 때 여름 휴가 때 뭐 휴가철에 다 쉬고도 뭐 1000몇백 찍 했다 했는데, 진동이가 처음 시작했을 때 진동이가 차 사서 메가트럭 화이트캡 사서 첫 달이 그 추석 연휴가 있던 달이에요. 진동이가 그 달에 1200인가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달에 1300 몇십을 찍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 매출 뭐가 중요합니까 도대체? 매출로 자꾸 얘기 장난치면 안 돼요. 제가 희망물류 막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에서도 늘 말씀드렸지만 매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매출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출 물론 쩐 것보단 낫겠지. 매출이 많으면 좋겠는데 매출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딱 거기서 비교해 볼게요. 진동이가 첫 달에 연휴 다 쉬고도 진동이가 1200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달에 1300 몇십을 찍었고요. 근데 진동이는 새 차잖아요. 수리비가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동이가 아마 한 500 정도 벌었을 거예요. 저는 순수익이 물론 더 넘었죠. 근데 그 달에 수리비만 한 200 정도 썼어요. 제가. 물론 그건 제 사정이죠. 중고차였기 때문에. 5년 된 중고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제외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특수한 상황이었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럼 진동이 500, 저는 500 얼마 벌었지? 한 600 가까이 벌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어땠냐면 퍼집니다. 진짜 퍼져요. 죽어요. 진짜 죽습니다. 진동이가 첫 달에 그렇게 하고 얘기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형이 그렇게 한다 해서 니한테 절대로 그걸 권해주고 싶지 않다. 근데 지가 얘기 들었을 때는 뭐 형님 뭐 했다가 한 달 해보고 제가 딱 생각했던 거예요. 형 근데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하지만
정말 위험해요. 한 달에 못해도 2번은 이게 제가 이런 제가 지금 할 행동을 하면 분명히 싫어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큼 진실이란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불쾌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진짜 뻥안 치고 말씀드릴게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낮에 올라가다 졸았습니다. 졸았는 게 이렇게 껌뻑껌뻑 조는 거 있잖아요. 딱 이래서 눈을 떴는데 눈앞에 저승사자가 지나갔어요. 정말로 그 형태가 보였어요. 고속도로에 그 갓쓴 저승사자가 이렇게 슥 지나간다. 저를 보고 소름 돋았어요. 지금 그렇게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일하면 그 상황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매출 올리는 거, 지금 그분 그분 채널 보니까 전부 다 1년도 안 되신 분들이더라고요. 일단 1년만 해보십시오. 그렇게 제가 그때 진동이 처음 시작했을 때가 제가 딱 1년인가 됐을 거야 아마. 제가 1년 동안 그 짓거리를 했는데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만뒀어요. 그 짓거리를. 그리고 그 뒤에 한 게 혼적으로 1박 2일 코스, 그걸로 바꿨죠. 죽을 것 같아서. 근데 본인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하는 거는 남들은 뭐 열심히 안 하는 거라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딱 1년 해보고 1년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진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이걸 내가 팔 수가 없으니까, 팔면 손해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봐야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와, 내 X됐구나. 야, 이 차 팔면 내 앞으로 차 팔아도 빚만 한 3, 4천인데 남는 게. 그럼 회사 어디서 월급쟁이 하면서 그거 갚아야 되는데, 와, X됐네. 이거 일해야 되네 계속. 그렇게 돼봐야 정신을 차리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청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화물 한번 꽂히잖아요. 와, 나는 때려 죽어도 화물 하고 싶어. 와, 이 일 너무 멋있어. 영상 보니까 되게 즐겁게 일하는 것 같은데? 가고 싶은데 막 다니고, 콜 잡아서 오늘 여기 가야지. 강원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경상도도 가고, 충청도도 가고. 오, 재밌어 보이는데? 차수 캠핑하는 기분으로 해볼까? 와, 나는 화물에 꽂혔거든.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우리가 백날 이게 해봐야 귀에 안 들어와요. 어떤 얘기가 귀에 들어오냐? 가족 후가 되면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귀에 들어오고요. 희망물류나 이런 데서 이거 하면 빠꾸로 다녀도 월 1,000만원 찍는다. 이런 얘기들만 귀에 들어오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유튜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 밥그릇 뺏길까봐 그런 말 하는 거다. 누가 계속 들어오면 내 밥그릇 뺏기니까 그러는 거다. 그런 거 들으면 안 된다. 아니면 지들도 하고 있으면서 왜 우린 하지 마라 그러냐. 패배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만 귀에 들어와요. 그렇게 말하는 것만 귀에 들어와요. 아, 그러면 당연히 혹하지. 와, 나는 존나 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 새끼들 전부 다 싫은 소리만 해. 왜 저러지? 더 알아볼까? 더 알아본다는 거 핑계입니다. 내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은 절대로 내한테 거저 안 해주지. 지들 주머니에 돈이 차니까, 지들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얘를 꼬셔야 되니까 좋은 말을 하지. 왜 그걸 모르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지만, 그걸 제가 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영상 찍고 하니까 하지 마시라고요.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잘 알아보시라고요. 잘 알아보시고, 열심히 알아보시고, 더 열심히 알아보시고, 그리고 절대로 그런 데 가지 마시라고요. 내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은 일단 경계하십시오.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화물은 더 그렇죠. 새 차 처음에 사가지고 적어도 한 2년은 고장 안 납니다. 어지간해서는. 근데 그때는 멉시 신나갖고 뭐 1500, 1200, 저희 중형 트럭 기준으로, 윙바디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1200 찍으면 아이씨 못해도 500은 남죠? 500 남아가지고 그걸 모아놔야지. 그때 그 수익이 아닙니다.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그때 벌었던 돈이 수리비로 다시 나가요. 그리고 그거 믿고 가족 후가 된 사람들은 일 잘해갖고 그거 만족하고 빠지게 이래가지고 매출 이만큼 올리고 뒤로 다 까지고 남는 게 예를 들어서 한 5, 600 된다. 난 그래 이거 만족해. 2년 3년 뒤에 차 고장 나가고 이거 돈 그대로 나가더라도 나 이거 만족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다행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거지. 10명이 차를 샀으면 한두 명이나 될까요? 몇 년이 지나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본인이 모릅니까 그거를? 본인 몇 년씩 했다면서, 오래 했다면서. 그럼 알 거 아닙니까? 본인은 왜 딜러를 겸업하고 있어요?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한테 그런 건 아니지만 희망물류한테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경기 일으킵니다. 이런 일에 경기 일으키고 증오하고 혐오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개거품 물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근데 뭐 지금 토요일 10시 로또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번 주 로또 못 샀는데 로또 번호는 제가 매주 사는 번호 있거든요. 근데 그 번호가 당첨됐으면 혹시라도 제가 매주 사는 번호인데 저는 이번 주를 못 샀어요. 근데 그게 지금 1등이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4, 14, 23, 28, 37, 45 저는 상관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굉장히 다행이네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고소고발 당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런 패턴으로 제가 당했었기 때문에 얼마였지? 한 4천 정도 나갔기 때문에 그런 패턴을 증오하고 혐오하고 유튜브 좀 해보니까 이거 되네? 사람들 좀 관심을 가져. 나한테 차 많이 물어봐. 차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차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물어봐. 이거 씨발 가만 보니까 돈 좀 될 것 같아. 내가 해야 되겠다. 여기서 좀 포장해가지고 그까진 좋아요. 그까진 좋아. 저 이거 유튜브 해보니까 일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문의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솔직하게 기왕 이렇게 된 거 많이 문의해 주시니까 제가 딜러를 하겠습니다. 딜러를 하든 정식 딜러를 하든 아니면 딜러한테 뽀찌를 받는 뽀찌 딜러를 하든 제가 할 테니 저한테 많이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판매를 할게요. 다만 저한테 하시면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아무튼 제가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남길 거예요. 이거는 영상 남기고 일단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남길 거고 그냥 그대로 남겨놓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말들만 편집을 해서 재업로드를 하거나 그렇게 할 거예요. 고소고발 뭐 각오하고 하는 건데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죠. 싫은 소리 듣기 싫다고 하지 마시고 나는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싫은 소리 한다 해서 이거는 듣기 싫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냥 나온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부디 제발 다 들으셔서 받아들여 주셔서 부디 현명한 판단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일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너무 아파봤기 때문에 이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그걸 꼭 겪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할 역할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이걸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는 좀 되도록이면 한 놈만 좁혀고 싶은데 요즘 점점 많아져요. 이 돈이 돼서 그런가? 너무 불편하셨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보기에 불편하셨더라도 분명히 도움 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런 분들 생각해서 불편하셨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방송 종료하는 법을 제가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종료하기 힘들 거예요. 지금 찾고 있거든요. 여기 있다. 최고의 순간 캡처 새 기능 하이라이트 동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닫기. 이거 말고 스트림 종료. 진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